한국 축구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가장 유리한 조 추첨을 받았다. 최근 27일 말레이시아 아시아 축구연맹 본부에서 북중미 월드컵 3라운드 조 추첨이 진행됐다. 그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한국과 맞붙는 5개국은 모두 중동팀으로 걸프전을 연상케 한다. 중동팀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최근 석유 자금으로 꾸준히 좋은 인재를 발굴해왔다. 이란, 카타르와 같은 강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팀이 상대하기 꺼리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위권 팀을 모두 피했고 그 결과 다른 조 1위 팀들에 비해 비교적 좋은 조 추첨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죽음의 조에 속해 난리를 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번 추첨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은 이미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한국 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3차 예선은 월드컵으로 가는 다음 관문일 뿐이다. 이는 반드시 오만하거나 자만심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축구에서 한국의 지위와 그들 사이의 격차를 고려하면 당연한 생각이다. 게다가 최근 월드컵 개편으로 이미 8.5장의 본선 티켓이 아시아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팬과 전문가 모두 한국이 어려움 없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바이저다. 따라서 한국 축구 팬들은 조별 추첨 결과를 한번 확인하고 치워두고 월드컵 본선이 아니라면 사건에 뛰어들어 숫자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14억 중국 국민은 숨을 참고 이 조별 추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월드컵 본선 이후 20년이 넘었고 피파가 중국의 월드컵 참가를 위해 본선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늘린 이후 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본선 티켓을 2배 가까이 늘렸기 때문에 3차 예선에 진출한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월드컵 진출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조 추첨에서 중국의 이름표가 뽑히는 순간 그들은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파 랭킹 17위인 일본, 23위인 호주, 56위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1, 2, 3번 포트에 배정되었고 같은 포트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높은 팀들이었습니다. 마치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려면 1위나 2위를 차지해 본선 직행 티켓을 따거나 3위나 4위를 차지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본선 티켓 2.5장을 따야 한다. 이 조에서 중국이 2위 안에 드는 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결국 3위나 4위를 노리고 플레이오프를 통해 기회를 노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4위 안에 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파 랭킹 81위인 바레인은 중동의 다크호스라는 별명이 붙은 팀으로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중동팀의 약점을 자주 보였다. 동아시아 팀과 경기를 할 때 중국은 갱스터 축구를 하고 종종 위압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중동 축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거칠기로 악명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신체 능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 중동 선수들을 튕겨내고 경기 내내 바닥을 구르곤 했습니다. 또한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현재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 동남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축구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아시안 U23컵에서 한국을 뒤집어 놓았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며칠 동안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후 결국 강호들과의 체급 차이로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 후에도 신태용 감독의 마법은 계속되어 결국 월드컵 예선 3라운드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었고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 선수를 대거 영입하기도 했고 이제는 선진 유럽 축구를 배운 젊은 재능들로 선수단을 채웠다. 이는 신태용 감독이 국가대표로 부임하자마자 시도했던 인도네시아 축구이기도 하다. 새로운 개혁이었다. 발기술과 체격이 좋은 인류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피파 랭킹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추첨 결과가 나오자 중국 동영상 사이트의 축구 크리에이터들은 비관적인 댓글을 쏟아냈고 평소에 망상에 가득 차있던 중국 팬들조차도 현실을 깨닫고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전 경기를 본 축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놓은 전술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결과를 가져갈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적게 실점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셋으로 경기에 임했고 이선 수비와 90분 내내 침대 축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발에 의지하며 정신력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수비적인 축구 접근 방식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래서 이 경기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다음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와 동시에 열린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태국은 싱가포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골 득실차로 이기지 못했고 결국 중국은 압도적으로 다음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경기에서 졌지만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손흥민이 손흥민의 3형 뇌축하를 보고 매우 자신감이 있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손흥민을 조롱하며 그의 제스처가 함께 3차 예선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망상적인 팬층이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 팬들의 기대대로 한국전 이후 보여준 정신승리는 우스꽝스러웠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이 끝나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깨닫고 절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끝났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진출할 수 없고 이기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반 감독은 또 이 선 수비를 쓸 것이다. 우리는 무승부로 탈락하는 최초의 아시아 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바레인을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무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두 번 다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축구는 운이 좋았다. 그들은 정말 수준 낮고 지루한 축구만 시도했다. 그들은 월드컵에 갈 자격이 없는 팀이며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일본과의 다음 경기까지 더 많은 선수들을 동기부여할 것이다. 애국심은 중요하지 않다. 혼혈 선수를 데려오세요. 한국을 단 한 골 차이로 막을 수 있었던 건 모두 귀화 선수들 덕분이었다. 중국은 이미 패배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댓글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점은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들의 정신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귀화시켜 최대한 많은 외국인 선수로 팀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 선수단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확실히 기존의 중국 선수들보다 더 나은 기술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항상 오만한 중화주의로 인해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귀화 선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선수라도 동기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조만간 중국에서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므로 외국인 선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연히 중국이 기대했던 유망한 축구 선수들은 모두 실패했고 그들이 낸 최고의 결과물은 라리가에서 비참하게 방출된 우레이뿐이었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가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는 없다. 결국 중국 축구는 이제 순수한 중국 혈통을 만들어 스쿼드를 재편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혈통의 선수가 많지만 대부분은 중국 리그에서 국가와 아무런 인연도 없이 뛰는 외국인 용병들이다. 중국은 자존심마저 포기하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이번 조 추첨에서 사용을 선고받았고 이제 다음 2030년 월드컵 예선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